습도가 무슨 뜻이야? 습한 게 뭐야? 공기 중에 수증기가 많을 때 습하다고 하고요. 습도가 낮으면 우리 뭐라 그래? 건조하다고 해요. 그쵸? 그 이야기를 할 건데, 자, 습도다라고 하면 공기의 건조하고 습한 정도고요. 일반적으로 상대 습도 이야기할 거래. 상대 습도는 어떻게 구하냐? 일단씩 보시면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분의 실제 수증기량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단위가 퍼센트니까 당연히 곱하기 100 하시는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공기 중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다 그랬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6글자로? 둘 중에 하나겠죠? 6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을 포화 수증기량이다 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쵸? 자,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양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들어가 있는지 나타내준 게 상대습도라는 거야. 최대 100이라는 수치가 있을 거야. 다 찰 수 있는 그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 몇 퍼센트 찼습니다. 이거를 나타내주는 게 상대습도인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저 A 지점에서의 상대습도 구해주시면 자, A 지점의 공기는 포화수증기량이 얼마예요? 포화수증기량이? 기온이 25도니까 25도에서의 포화수증기량 구해주시면 돼요. 얼마야? 20이죠? 실제 수증기량은 얼마예요? 그렇죠. 10.6이야. 바로 옆으로 가시면 되죠. 그러면 이때 그 상대습도는 어떻게 구하냐? 포화수증기량 20분에 실제 수증기량 10%니까 곱하기 100 해주셔서 53%다 구해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겠죠? 괜찮지? 괜찮죠? 응. 자, 그러면 이 상대습도라는 거 포화 수증기량이랑 실제 수증기량에 영향받는 거 맞아요? 맞아? 무슨 뜻이냐?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실제 수증기량이 그대로야. 근데 포화 수증기량이 늘어났으면 습도가 어떻게 될까? 분자가 그대로인데 분모가 숫자가 커졌어요. 어떻게 돼요? 습도가 그렇지 낮아질 거야. 맞아? 실제 수증기량이 그대로인데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었어. 분자가 그대로인데 분모의 숫자가 작아졌네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습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포화 수증기량이 언제 변해? 어떤 영향을 받는다 그랬어? 누구의 영향? 기온일까? 아니면 실제 수증기량일까? 포화 수증기량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고? 기온의 영향을 받는다고 외워오신 거 맞죠? 테스트 쳐야 되는 거 아니죠? 괜찮죠? 기온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수증기량 딱 정해져 있어. 이 공기의 온도를 높였대. 습도가 어떻게 될까? 기온을 높이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 기온이 올라가면 그치 올라갈 거야. 그럼 분모가 커졌으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지는 거예요. 맞아요? 이 상태에서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 없이 기온을 올려주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상대 습도가 낮아질 거예요. 반대로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 없이 기온을 낮춰주면 포화 수증기량이 감소하니까 상대 습도 높아질 거예요. 맞아요? 그 이야기가 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야. 실제 수증기량이 일정할 때 기온을 왔다 갔다 바꿔주면 뭐가 바뀌어? 어떤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이 바뀌죠. 포화 수증기량이 바뀌면서 습도가 바뀌더라. 자, 그래서 기온이 높아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서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 자,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포화 수증기량 감소하죠. 상대 습도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되는 거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할 수 있겠죠? 괜찮아?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건 훨씬 쉬워요. 포화 수증기랑 똑같아. 기온이 일정할 때 수증기를 공급해줬어. 습도가 어떻게 될까? 수증기 넣어주면 높아져야지. 수증기 빼내면 낮아져야겠죠? 그 이야기 있는 게 왼쪽에 있는 이야기예요. 어렵지 않죠? 괜찮아? 자, 이거랑 같이 우리가 주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밀폐된 방 안에서의 상대 습도야. 자, 밀폐된 방이다 라는 뜻은요,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다. 이거 두 개 같은 말인 거야. 수증기량의 변화를 안 주고 밀폐된 방 안에서 온도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난방을 해주면 상대 습도가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왜?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니까. 그게 여기 써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오케이? 밀폐된 방 안에서 수증기량,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 없을 때 난방해주게 되면 기온 올라가요. 맞아요? 그러면 포화 수증기량 증가하니까 상대 습도 낮아지는 거고요. 반대로 냉방했어.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져요.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어요. 그럼 상대 습도가 높아져요. 그게 밑에 있는 얘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난방할 때 결론만 일단 써놓으면, 근데 여러분 결론만 아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정리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으로 밑에 나와 있는 거, 맑은 날 하루 동안 기온이랑 상대 습도랑 이슬점이 어떻게 변하는지. 맑은 날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하루 동안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거야. 거의 없다. 변화가 거의 없다라는 거. 그럼 실제 수증기량이 안 변하면 우리가 저번 주에 배운 것 중에 어떤 게 안 변할까요? 실제 수증기량에 영향받는 애가 누구였어? 세 글자. 이슬점. 맞아? 이슬점이 거의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맑은 날에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슬점은 거의 일정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맑은 날에 언제 제일 더워? 몇 시에? 몇 시에 제일 더워? 2, 3시에 제일 더워요. 언제 제일 추워? 4시, 5시. 새벽 4시, 5시에 제일 춥고요. 2, 3시에 제일 더워요. 자, 지금 처음 알았으면 이거 외우시면 돼요. 오케이, 4, 5시에 제일 춥고 2시, 3시에 제일 더워. 자, 그러면 기온이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어떻게 돼? 포화 수증기량이 2, 3시에. 그렇지, 포화 수증기량 증가했어요.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 없으니까 상대 습도는 낮아지겠죠. 맞아요? 기온이 제일 높을 때다라는 거, 포화 수증기량이 제일 많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상대 습도는 제일 낮아지겠죠. 이쪽에 미안. 제일 낮아지겠죠. 오케이? 반대로 4, 5시에 제일 추워. 제일 추우면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돼? 감소하죠. 그쵸? 그럼 상대 습도가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기온이랑 상대 습도는 요 옆에 그래프 내기가 딱 좋죠. 자, 기온은 새벽에 제일 낮고요. 2, 3시에 제일 높아요. 근데 상대 습도는 어때?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고 있죠. 맞아요. 그 이유가 뭐냐?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가 없고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면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온이랑 상대 습도랑 반대로 나타나고요. 이슬점은 일정한 거. 제일 간단하게 문제 내면 요거 3개 지워놓고 기억, 니은, 디귿이 각각 뭐냐고 물어보거나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거에 특징이랑 연결해서 물어보면 되겠죠. 오케이? 요 정도는 찾을 수 있겠죠? 됐어? 안 어렵죠? 괜찮지? 그러면 다 옆 페이지에 문제 한번 볼게요. 6번. 자, 6번 문제 한번 계산해 보실래요? 이거 계산 못하면 안 되겠네요. 몇 프로예요? 포화가 얼마래? 실제는 1kg에 15g 이때잖아. 그럼 상대 습도는 얼마야? 30분의 15 하시면 되는 거 맞죠? 50%예요. 맞아요? 맞지 얘들아? 이거 한 거지? 괜찮지?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자, 7번에 A 공기의 상대 습도를 구하는 식을 완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분모에 들어가야 될 숫자 뭐야? 포화 수증기량에 해당하는 20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은요? 맞아요. 실제 수증기량에 해당하는 14.7일 거야. 자, 그 다음으로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은 공기는 A, B, C 중에 누구일까? 자, 비공기, 그쵸? 상대 습도가 100%인 공기는요? 상대 습도가 100%라는 게 무슨 뜻이야? 분모랑 분자가 똑같다라는 거네?
맞아요? 그럼 누구야? 얘도 B 맞아요? 자, 그 다음에 C. 현재 기온이랑 이슬점이랑 같은 공기 ABC 중에 누구야? B. 이거 세 개 다 B에 대한 설명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는 어떤 상태의 공기인데? 무슨 상태의 공기야? 포화 상태의 공기다라는 말을요. 조금 길고 어렵게 나타내면 기역, 니은, 디귿처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장 이해 가세요? 자, 이 문장 아마 옆 페이지에 여기 2번에 쓰여 있어요. 다 같은 말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 체크해 두시고 혹시 이해 안 가는 문장 있으면 다시 얘기해 주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번에 3번 마저 풀어볼게요. ABC 공기의 상대 습도를 등호 또는 부등호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되어 있어. 상대 습도 누가 제일 높아요? 누가 제일 높아? B죠? 맞아? B 몇 %인데? B 공기 100%라고 이야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상대 습도 높은 거. A랑 C 중에 누구겠어요? 당연히 A 되는 거죠. 왜? A랑 C랑 기온이 같으니까 포화 수증기랑 똑같은데 실제 수증기량이 A가 더 크니까. 맞아? 자, 그 다음에 누가 제일 작다? C가 제일 낮다. 됐죠? 자, 그 다음 4번. 기온이 25도이고 이슬점이 5도인 공기의 상대 습도 구하래요. 구해보실게요. 구했어? 구했어? 아니야. 왜 못 구했어? 했어? 얼마야? 오케이. 다른 분들도 계산 다 돼가시나요? 자, 이거 계산 몇 분의 몇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포화 수증기량이 얼마야? 기온이 25도니까 20이죠? 이슬점이 5도래요. 실제 수증기량 얼마예요? 실제 수증기량 얼마야 그럼? 5.4인 거죠? 요거 %로 나타낼 이걸 못했어? 아니죠, 깜짝이야. 자,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27% 나오죠. 오케이? 식 세워서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수증기량은 어떠해? 밀폐된 방 안에서 난방할 거래. 수증기량은 어떻죠? 밀폐된 방이니까 수증기량은 일정하죠? 여기서 말하는 수증기량은 실제 수증기량이야. 그냥 수증기량 써있으면 실제 수증기량으로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포화 수증기량은 어때? 난방했대. 포화 수증기량은 증가하는 거 맞아요? 기온이 증가했으니까. 자, 그럼 상대 습도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됐죠? 괜찮지? 자, 그 다음 9번. A, B, C가 각각 무엇을 나타내는지 쓰세요. A가 뭐야? A가 뭐야? 그렇죠. A가 상대 습도예요. B는요? 새벽에 제일 낮고 낮에 제일 높은 거. 기온이죠. 그 다음에 C는요? 계속 일정한 거. 이슬점. 이슬점 왜 일정하다고? 맑은 날에 수증기의 공급이나 아니면 나가는 게 없으니까. 실제 수증기량이 계속 일정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0번에 1번. 맑은 날 기온은 4, 5시에 제일 낮고 오후 2, 3시에 가장 높다.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맑은 날의 기온이 높을수록 상대습도 높아진다. 틀렸죠? 자, 그 다음 맑은 날 이슬점의 변화가 거의 없는 이유. 공기 중에 수증기량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맞나요? 맞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내용 괜찮죠?
자, 일단 망포중은 여기까지인데 우리 그 뒤에까지 일단 들어 놓을게요, 다. 이거 뒤에도 금방 끝나서 이 뒤에까지 일단 진도 나갈 건데 구름 보실게요. 자, 구름이라고 하면 이거 수증기일까 아니면 물일까? 물이에요. 맞아요. 구름 액체다라는 건 들어보신 적 있죠? 기체가 아니라 액체 상태예요. 자, 그래서 수증기가 응결해서 생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 같은 게 하늘에 떠서 우리 눈에 보이면 구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자, 이게 구름인데 구름이 어떻게 생기냐? 그 과정 일단 암기해 주셔야 되는데 구름이 생기려면 공기가 올라가야겠니? 내려와야겠니? 구름 어디 생겨? 그치, 하늘에 생기잖아. 그럼 공기가 어떻게 돼야 된다? 일단 올라가야 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공기가 상승할 거예요. 자, 우리 풍선 같은 거, 헬륨 풍선 같은 거 놓쳐서 하늘 위로 날아가면요. 걔 부피가 어떻게 돼? 한 번쯤 들어본 적 있지 않아? 풍선이 점점 커지다가 결국 터질 거다. 들어본 적 있죠? 한 번쯤. 맞아요. 공기가 위로 올라갔으면 팽창할 거예요. 부피가. 맞아요? 자, 일단 단열 팽창이다 되어 있는데 저 단어는 일단 놔두고 단열 팽창 어쨌든 팽창을 할 거야. 자, 부피가 늘어나게 되면요. 기온이 떨어질 거예요. 팽창하면서 주변의 공기를 밀어내는데 그러니까 팽창하는 데다가 에너지를 써버린 거야. 그래서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자,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포화수증기량이 어떻게 돼요? 점점 감소해야 되죠. 맞아요? 기온이 떨어지다 포화수증기량이랑 실제 수증기량이랑 같아지는 지점, 거기가 이슬점이지. 이슬점에 도달을 할 거예요.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어떻게 된다? 뭐가 될 거야? 물방울이 돼야겠죠? 맞아요. 물방울이 될 거예요. 수증기가 응결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걔네가 모여서 내 눈에 보였을 때 구름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과정 이해 가실까요? 이해 안 되는 파트는 없죠? 괜찮지? 자, 저 단열 팽창이라는 건 뭐냐? 열이 차단된 상태로 팽창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따뜻해지라고 열을 공급받지 않는 상태에서 팽창만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가지고 있던 열을 밀어내는 데 써서 기온이 하강한다 라는 거고요. 사실 이 단열 팽창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 못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공기 상승하면 팽창하는데 걔 이름이 단열 팽창이다 라고 외우셔도 괜찮아요. 문제 푸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단열 팽창하고 그러면 기온이 떨어지더라. 기온이 떨어졌으니까 이슬점에 도달할 수 있겠죠.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해서 물방울이 될 거고 그 물방울이 하늘에 뜨면 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외울 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 공기가 올라가야 돼요. 맞아요? 공기가 일단 올라가야 돼.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됐을 때. 자, 따뜻해지면 공기가 어디로 올라가요? 어디로 가요? 위로 올라가나요? 내려오나요? 따뜻해지면? 위로 올라가야 되죠? 맞아요. 지표면이 가열되면 공기가 상승할 거야. 이게 첫 번째고요. 자, 그 다음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만나서 산 타고 올라가고 있죠? 산을 만나서 올라갈 때 공기 상승했으니까 구름 만들어질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만났어. 누가 위로 올라가겠어? 따뜻한 공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요때도 구름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다 되어 있는데 기압이 낮다라는 거 공기의 양이 적은 상태 생각하시면 돼요. 주변보다 공기의 양이 적으니까 공기가 이쪽으로 몰려 들어오겠지. 몰려 들어온 공기가 위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기압일 때 구름이 생겨요. 이렇게 4가지 전부 다 공기가 상승하게 되는 거고요.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구름이 만들어진다. 요걸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돼요. 괜찮아? 자, 그래서 만들어지는 구름의 모양 2가지를 배울 건데 저군형 구름이랑 층운형 구름이 있어요. 이 저군형이라는 거 막 적층식 서랍이라든지 적층이라는 단어 알아? 쌓아 올린다는 거? 저군형도요, 쌓아 올린 느낌인 거야. 그래서 위로 이렇게 솟아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 구름을 우리가 저군형 구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층운형 구름은 층으로 옆으로 넓게 퍼져 있을 때 층운형이라고 부를 거야. 자, 그러면 공기가 강하게 올라갔어. 공기의 상승이 강하면 저군형이 생기겠니? 층운형이 생기겠니? 공기가 위로 막 세게 올라갔어. 높이 쌓일까? 넓게 퍼질까? 높이 쌓이는 거야.
그래서 공기의 상승이 강할 때 저군형 구름 생기는 거예요. 약할 때 측은형 구름 생기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 저군형 구름 우리 여름에 많이 볼 수 있어요. 소나기 오기 직전에. 그래서 저군형 구름은 소나기성 비 내릴 거고요. 측은형 비는 좀 지속적으로 추적추적 오는 비가 내릴 거예요. 요거까지 외울 수 있을까요? 괜찮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마지막으로 강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비랑 눈이 어떻게 오는지 이야기를 해보면 두 가지 예시가 나와 있어요. 저위도랑 고위도 중에 어디가 더 더워? 저위도가 더워, 고위도가 더워? 저위도가 덥죠? 맞아요. 자, 왼쪽에 있는 게 열대지방, 저위도지방, 더운 지방에서 설명할 수 있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중위도나 고위도지방, 좀 더 추운 데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열대지방에 눈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쵸? 중위도나 고위도, 뭐 남극이나 우리나라만 돼도 눈 와요, 안 와요? 오죠? 맞아? 자, 그래서 왼쪽 이야기는 눈이 안 오고요. 오른쪽은 눈도 포함해서 설명할 건데, 왼쪽부터 보시면 일단 물방울이 구름을 이루고 있어. 물방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온도가 0도보다 높거든요, 전부 다. 올라갈수록 추워지니까 위쪽은 전부 다 영상이겠지. 얼음이 없어요. 전부 다 물방울이네. 자, 그럼 이 물방울들이 움직이다가 부딪혀. 부딪히면 어떻게 되겠어? 물방울끼리 합쳐지겠죠. 그치? 물방울끼리 합쳐지다가 무거워지면 어떻게 되겠어? 땅으로 떨어져야겠죠. 그치? 떨어져서 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방울끼리 합쳐져서 내린다고 병합설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병합설 전부 다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름이고요. 물방울끼리 부딪히다가 만나서 합쳐지면서 무거워지면 내리는 거다. 오케이? 비가 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른쪽엔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에서 빙정설 되어 있는데, 빙이라고 하면 얼음 이야기하는 거지. 얼음 빙자인데, 자, 물방울로 이루어진 구간도 있고요. 얼음 알갱이가 같이 있는 구간도 있어요. 얼음 알갱이만 있는 구간도 있고. 자, 그 중에서 자, 요 구간에서 물방울에서 수증기가 증발했어. 자, 증발했는데 옆에 얼음 알갱이가 있었네. 그 물 입자들이 얼음 알갱이에 가서 달라붙어요. 승화가 일어날 거야. 승화에 의해서 얼음 알갱이가 점점 커지는 거야. 얘는 물방울끼리 합쳐져서 물방울이 떨어졌는데, 얘는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 알갱이의 승화로 달라붙어서 얼음 알갱이가 커져요. 얼음 알갱이도 어쨌든 커지면 무거워지겠지? 그럼 어떻게 돼? 땅으로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근데 떨어지는데 우리 지금 봄 정도 날씨예요. 그럼 떨어지다 어떻게 되겠어? 막 영상 10도, 15도 이래. 눈으로 계속 올 수 있어요? 아니지. 녹았죠? 그래서 녹게 되면 비가 오는 거고요. 겨울에 다 떨어졌는데도 영하 5도야. 그럼 뭘로 오겠어? 눈으로 오는 거예요. 안 녹았으면. 오케이? 이해하시겠어요? 응. 자, 그래서 왼쪽이 병합설, 오른쪽이 빙정설인데, 그럼 둘에서 오는 비의 차이가 뭐가 있냐? 병합설에 따라서 물방울이 합쳐져서 온 비랑 얼음이 녹아서 된 비 중에서 어떤 게 더 차가울까? 당연히 얼음이 녹아서 된 게 더 차갑겠죠. 그래서 빙정설은요, 녹아서 내린 비가 차가운 비가 올 거고요. 병합설은 따뜻한 비가 올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자, 오른쪽에 문제 한번 볼게. 공기가 상승했어요. 단열 어떻게 된다? 공기의 부피가 커지는 팽창 일어날 거야. 단열 팽창 일어나고요. 그럼 기온이 어떻게 된다? 기온이 떨어져야겠죠? 단열 팽창하면서 기온 하강하고요. 그럼 이슬점에 도달했어. 수증기가 어떻게 돼? 응결할 거예요. 물방울 되겠죠?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진다. 자, 그 다음에 A 지점에 있던 공기가 상승해서 구름이 될 때까지. 자, 첫 번째, 주변의 기압이 높아지나요? 올라갈 때 주변의 기압이 어떻게 될까? 낮아지죠? 우리 산 위로 올라갈수록 기압 낮아진다 이야기예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공기의 부피가 팽창한다. 팽창할 거야. 그걸 우리가 네 글자로 뭐라고 한다고? 단열 팽창한다. 자, 그 다음에 공기 기온 낮아진다. 맞죠?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 어떻게 돼? 감소해야 되죠? 그럼 상대 습도 어떻게 돼?
높아져야겠죠? 그래서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 만들어지는 거 맞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번에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어떻게 될 때 구름이 만들어져? 가열될 때야, 냉각될 때야? 공기가 상승하려면 가열되어야겠죠?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했으니까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다. 자, 그 다음에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따뜻한 공기가 어떻게 된다? 상승해야겠죠. 공기가 산을 만나서 산사면을 타고 어떻게 가야 돼? 상승해야 되니까 올라가야겠죠. 자, 그 다음에 기압이 어떤 곳으로?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면 모인 공기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저기압으로 모여들 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에 있는 구름, 요 구름의 이름이 뭐라고? 어떤 구름? 그렇죠. 쌓여있는 모양, 저군형 구름이고요. 공기의 상승이 약할 때, 강할 때? 강하니까 위로 잘 쌓였겠죠. 자, 그 다음에 비는 소나기가 오나요? 추적추적 오나요? 소나기성 비가 온다. 자, 그 다음 15번. 구름의 전 구간이 물방울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병합설이야, 빙정설이야? 병합설이죠. 물방울이랑 얼음알갱이 같이 있는 게 빙정설이고요.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의 강수를 설명하는 거. 추운 지방 그러니까. 이게 빙정설이고요. 열대지방. 병합설이죠. 물방울들이 부딪혀서 합쳐져서 빗방울로 성장하는 게 병합설.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알갱이에 달라붙어서 점점 커지고 무거워지면서 내려오는 거. 빙정설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셔서 하나 더 넘어가셔서 탐구 A, 구름 발생 원리. 구름 들어가시는 학교는 요 실험 같은 경우에 되게 자주 나올 거예요. 자, 실험 어떻게 한 거냐면 플라스틱 병 안에다가 물을 약간만 넣어놨어. 그리고 온도계 넣어놓고요. 가압장치를 꽂아줄 거야. 가압장치 달린 요 병에다가 넣어놨는데 가압장치가 뭐냐면요. 압력을 더해준다는 거야. 압력을 가해줄 거야. 압력을 높여줄 거야. 자, 그러면 내가 가압장치를 눌러서 플라스틱 내부의 압력을 높였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 자, 일단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요. 기온이 상승할 거래요. 자, 기온이 상승했어. 일단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내부에서 포화수증기량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포화수증기량 높아지게 되면 안에 있던 물방울들이 증발하겠죠. 수증기가 될 거야. 맞아? 수증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수증기가 됐다라는 거 맑아진다는 거예요. 혹은 변화 없이 계속 맑다. 오케이? 수증기로 증발하면 맑아야 돼요. 가끔 수증기로 증발하면 눈에 보이는 뿌옇게 흐려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흐려지면 눈에 보이는 거 물방울인 거예요. 안 보여요. 맑아요. 자, 그 상태에서 내가 뚜껑을 열었어. 뚜껑을 열었다라는 거 압력을 낮춰준 거죠. 오케이? 자, 압력이 낮춰준 거 요거는 단열 팽창 일어날 거예요. 압력을 낮춰주면 공기가 팽창하겠죠? 팽창하게 되면 기온이 어떻게 돼? 팽창하게 되면 기온이 하강하겠죠? 기온 떨어질 거예요. 포화수증기량 어떻게 돼요? 감소하겠죠? 감소하게 되면 요 내부는 어떻게 되느냐? 뿌옇게 흐려질 거야. 응결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압력 낮아지면서 팽창해서 기온 떨어지니까 응결해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 이거 구름 생성되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 보여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실험을 구름이랑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요 뿌옇게 흐려지는 거 잘 안 보여서 좀 더 잘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 향연기를 조금 넣어줄 거야. 향연기를 넣어주게 되면요. 더 뿌옇게 흐려진대요. 왜 그렇냐? 응결핵 역할을 하는데 응결핵이라는 건 그 주변에 붙어서 응결되기 쉽게 응결이 더 쉽게 일어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응결이 더 많이 되니까 더 뿌옇게 흐려지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밑에 정리 보시면
간이 가압장치를 누를 때 부피가 압축될까요? 팽창될까요? 압력이 높아지면 부피가 줄어들어야겠죠. 그러면 우리 이걸 단열 압축이다 라고 불러줄 거야. 반대로 뚜껑을 열어줬어요. 그 상태에 부피가 팽창되는 거 우리가 단열 팽창이다 라고 부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열 압축 일어나게 되면요. 단열 팽창이랑 반대로 기온이 올라갈 거야. 그 다음 뚜껑을 열어주게 되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기온 떨어지겠죠. 자, 가압장치 누르면 내부 변화 없이 맑을 거고요. 뚜껑 열어버리면 뿌옇게 흐려질 거야. 왜? 응결이 일어나서. 자, 그래서 실제 현상으로 가압장치를 누르면요. 구름 없어지는 거. 뚜껑 열면 구름 생기는 거다. 됐을까요? 자, 위에 4개는 향연기를 안 넣었을 때고 밑에 4개는 향연기를 넣었을 때예요. 둘의 차이는 큰 건 없고요. 이거 하나죠. 더 뿌옇게 흐려진다. 왜 향연기를 넣었을 때 더 뿌옇게 흐려진다고? 향연기가 무슨 역할을 한다? 향연기가 응결핵 역할을 해서 더 뿌옇게 흐려지는구나. 요거 하나 차이 있는 거고요. 그럼 향연기를 넣었을 때 가압장치를 누르는 거. 실제로는 구름이 사라지는 구름 소멸과 같은 거고 뚜껑 열면 구름 생성과 같은 거죠. 자, 구름 발생 과정.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면 단열 팽창하게 되죠. 기온 떨어질 거고요.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어떻게 된다? 물방울이 되는 현상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응결하는 거죠. 수증기가 응결해서 구름 만들어질 거예요. 자, 그 다음 향연기는 무슨 역할을 한다? 응결을 돕는 응결핵 역할을 한다. 자, 그 다음 1번 OX 한번 볼게요. 간이 가압장치를 누르면 플라스틱 병 속의 공기가 압축된다. 그쵸. 자, 뚜껑을 열면 플라스틱 병 속의 기온이 낮아진다. 맞죠? 자, 그 다음 가압장치를 누를 때랑 같은 원리로 구름이 생기나요? 아니죠. 향연기를 넣는 이유가 뭐라고? 뭐가 더 잘 일어나게 하려고? 응결, 증발이 아니라 응결이죠. 자,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어디지? 68쪽에 12, 13, 14까지 볼 거거든요. 일단 12번에서 한번 뭐야? 기온이 20도고 이슬점이 15도인 공기 1kg에 수증기 얼마 들어있을까요? 10.6이죠. 20도 중요해? 물어본 거 실제 수증기량이니까 중요한 거 이슬점이죠. 이슬점이 15도인 공기 1kg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 이거 보시면 되죠. 됐어? 괜찮아? 이해했어?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단위는 뭐 붙어야 돼요? 무슨 단위 써줘야 돼?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아니에요.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요? 물어본 건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이었어요. 그쵸? 공기가 얼마 있는지도 알려줬어. 내가 알고 싶은 건 1kg 안에 10.6g이 있습니다. 얘요. 오케이? 여기에서 2kg 물어보면 21.2g입니다. 라고 써야 되죠? 맞아요? 그 상태인 거야. 근데 만약에 공기에 들어있는 수증기의 양을 써라. 공기 몇 킬로그램인지 안 줬지? 그때는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뜻하는 건 뭐냐면 10.6으로 바꿔야 되죠? 이 단위, g/kg의 단위가 뜻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공기가 실제로 얼마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kg 안에 요만큼 들어있습니다 라는 걸 이야기해주는 단위고요. 공기가 1kg이라고 줬으면 이 안에 수증기는 요 그램만큼 있습니다 라고 쓰셔야 돼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13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계산이 많이 더 어려울 거예요, 이거.
혹시 13번 하셨으면 14번도 푸시면 돼요. 맞아 90. 맞아요. 맞아요. 계산 어렵다고 했잖아. 코어스 중이라는 얼마야? 코어스 중이라는 얼마야? 실제 수증기량을 이거 아마 3으로 나눠주셔서 이거 나눠줘. 그치. 표월 예정이지. 맞아요. 코어스 중이량은 얼마야? 코어스 중이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그래서 계산이 복잡해요. 네,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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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비랑 얼마야? 잠깐만, 버스비랑 얼마야? 응. 응, 공기 몇 킬로그램 돼? 얘는 뭐야? 공기 몇 킬로그램일 때? 1kg. 1kg일 때 27.1g이잖아. 네. 주어진 게 3kg. 버스 중이량이 분자에 들어가야 돼, 분모에 들어가야 돼. 반대로 네. 이건 맞는데 계산 잘못했어. 버스 중이량 얼마야? 계산 어떻게 해야 돼? 버스 중이량이 얼마야? 그거 맞아? 시계 그게 맞아? 버스중량이 27.1인 건 맞는데 그게 어떤 조건에서 인지 아셔야 할 거야. 퍼스트 계산 어떻게 해? 25도. 그게 언제 나왔냐? 버스중에 상대도 어떻게 해? 왜? 계산이 이거 하는 건 맞을 텐데 왜 되게 이상한데 계산이? 이거를 쓰면 돼. 응 맞아 그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는 몰라 맞아 계산이 안 돼서 뭐해? 그냥 이거 몇 나누기 몇 하면 계산하시면 돼요. 계산했더니 얼마 나와? 그걸 계산해야지. 그거 계산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다들. 이거 어때? 13번 다 풀고 14번도 다 푼 사람 또 있어요? 14번이 그거 아니래요. 그거 맞아요. 그거 14번.
반대로 해서 계산해. 너무 복잡한데. 그러니까 그걸 하셔가지고 야 너 과학쌤한테 꼭 그렇게 얘기를 해라. 문제 틀리고 계산이 복잡해서 안 했다고. 맞아요? 이거? 네 맞아요. 아 그거 말고 이거? 이렇게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어. 나 이거 시간 아직 안 채워봤는데. 진짜? 맞겠지 뭐. 아니 틀리고 그럴 수도 있어. 다시 물어보는 걔가 어떻게 미치겠냐. 잘 하시면 돼요. 몇 나누기 몇 하면 돼요, 얘들아. 몇 분에 몇 해야 돼? 방법 두 가지죠. 3kg 주어져 있으니까 1kg일 때 27.1이고요. 3kg에 31.8g 들어있으니까 요렇게 계산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퍼센트로 곱하기 100 해주시면 되고, 이게 아니라면 27.1 곱하기 3g에다가 31.8g 해주셔도 되고요. 계산은 해야 된다고요. 계산은 하시면 되는데, 그치만 우리 중학교 3학년이지만 배운 지 한참 됐지만 아직 이거 계산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죠? 그럼 얘들아, 요거까지 일단 됐다 치고 3분의 1은 몇 퍼센트예요? 3분의 1? 33% 정도 되네요. 3분의 1이랑 27.1분의 10.6 둘 중에 누가 커요? 누가 커? 얘가 커야 되죠? 그러면 31수는 없고요. 그래도 아무리 봐도 50은 아니고요. 2번이다. 이렇게 고르셔도 맞는 풀로 인정해드려요, 다들. 그냥 서술형에 나오면 식만 이거 써놓고 객관식이면 이렇게 고르셔도 괜찮아요. 33%보단 커야 되는데 50%까지는 아니니까 39다. 실제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한 번쯤은 계산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도 혹시라도 서술형에 나왔는데 계산을 못해서 틀리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지금 시험 치기 전에 연습할 때는 직접 계산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추론해서도 답 골라보시고 둘이 일치하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케이?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래요? 14번. 14번 풀었으면 그냥 앞에 다른 거 풀고 있으면 돼. 앞에 아무거나. 기온이 낮아지면 습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왜 상황이 기온이 올라가면 습도는 올라가는데 엥? 잠깐 기온이 올라갔어. 포화증이라면 어때? 올라가세요? 포화증이랑이 올라가면 분모가 커진 거잖아. 숫자가 어떻게 돼 있어? 이게 습도랑 다른 거예요? 상의 습도가 아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더우면 더 습도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혹시? 더우면 습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어린 그게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니 그 시원하면 별로 습도가 더우면 더 그러니까
여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나라 여름의 습도가 높은 건 바람이 바다에서 와서 그래요. 수증기가 공급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얘는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수증기의 변화가 없이 기온만 바뀌면 습도가 낮아지고. 오케이? 괜찮아? 오케이, 쌤 다른 문제 풀고 있으세요. 풀려? 실습식이랑 잘못했어요. 왜 잘못됐냐면 50g이랑 16g은요 공기가 몇 킬로그램일 때야? 1kg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어떻게 해야겠어? 근데 너 1kg일 때 2배 맞잖아? 2kg일 때를 알고 싶으면 그냥 얘를 2배 하셔도 돼요. 얘도 1kg일 때로 나온 거잖아. 10도일 때 1kg일 때로 구하셨죠. 1kg일 때 8.4니까 2kg일 때 2배 해서 이걸로 가셔도 괜찮아요. 아니면 지금 하는 것처럼 2배 하고 계산해서 구하셔도 돼요. 둘 다 괜찮아요. 너도 이거 신경을 받았지? 왜 그런지 아시죠 이제? 2kg이니까. 그러면 왜? 상황이 아니라 몰라요, 바뀌었지 뭐. 문제도 안 보여 지금. 나 난시 심해서 너네가 그렇게 문제 가져오면 잘 안 보여. 문제를 보고 와야 돼. 그러면 지금 14번 거의 다 구하신 거죠? 처음에 여러분들 보니까 많이 실수하시는 게 공기 2kg으로 되어 있는데 1kg일 때 실제 수증기량 요거까지는 어떻게들 구하는데 그냥 16에다가 위에 나와 있는 요 7.6 요거 빼서 요걸로 구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문제에서 2kg이라고 주어졌으니까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2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전부 다 단위를 그램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계산을 해주셔도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답 4번으로 구해주시면 되고 그럼 일단 지금부터 10분 먼저 쉴게요.